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는 상가중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권리금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권리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대부분 상가중개를 하신 분들은 권리금에 관심이 많고 권리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시간에는 권리금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다음 시간에는 현업에서 권리금을 어떻게 이렇게 조정되고 또 어떻게 권리금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권리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권리금은 영업권리금, 시설권리금, 바닥권리금 이렇게 세 가지로 흔히들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말 그대로 영업권리금입니다. 이것은 영업을 지금 현재 잘하고 있어서 매출을 많이 높이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영업에 대한 순이익이 많이 나고 있을 경우에 권리금을 주장하는 거죠. 소위 말해서 내가 장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점포를 매도를 하고 싶은데 이 점포를 찾는 고객에게 그냥을 주지는 않겠다.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해서 일궈낸 이 성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영업에 관한 권리, 영업에 관한 권리금을 내가 받고 이 가게를 넘겨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영업권리금은 통상적으로 업종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.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본다면 보편적으로 식당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, 10개월이나 12개월 정도의 순이익금을 가지고 기준으로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거는 업종에 따라 많이 다르다는 것이 있습니다. 다음 두 번째로는 시설권리금입니다. 말 그대로 어떤 점포에서 내가 어떤 업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또 주방시설도 해야 되고 또 기타 등등의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내가 초기에 투자됐던 시설권리금을 내가 회수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시설권리금을 매도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바닥권리금입니다. 점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시설도 없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도 않지만 이 바닥권리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프리미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. 찾는 고객이 더 많은 겁니다. 점포를 내놓으려고 하는 공급자보다는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그 입지의 우수성 때문에 권리금이 형성되는 거죠. 약간의 담합의 성격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느 구간, 어느 입지에서는 바닥 권리금이 얼마다라는 게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세 가지로 영업 권리금, 시설 권리금, 바닥금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, 자, 영업 권리금이라는 것은 장사가 안 됐다 하면 영업 권리금을 주장하기가 어렵겠죠. 자, 시설 권리금이다. 시설 권리금은 시설을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시설에 노후가 많이 됐고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다. 시설이 전혀 그렇다 보면 시설 권리금을 인정받기가 아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통상적으로 시설 권리금은 시설을 한지 어떤 연수에 따라서 감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딱 업종에 따라서 정해지질 않습니다. 업종에 따라 다른데 보편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시설을 한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다. 그러면 시설 투자비에 대해서 한 20%에서 30% 정도 감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2년 정도 됐다 그러면 50%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3년 정도 됐다 그러면 한 80% 정도의 감가를 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합니다. 보편적으로 시설 권리금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시설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일 것이고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시설 노후에 따라서 내가 인테리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되고 또 많이 트렌드도 바뀐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바닥권리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자와 소유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우측에 있는 것은 제가 4개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. 하지만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면
보편적으로 입지가 좋다 기준이, 그 다음에 영업을 잘해서 순이익이 좋다. 자, 두 가지 기준으로 한번 놓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. 그러면 입지가 좋고 순이익이 좋은 구간이 있고, 또 하나는 입지가 좋은데 우측 보시면 순이익이 안 좋고, 또 하단 좌측 보시면 입지가 안 좋은데 순이익이 좋다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입지가 안 좋고 순이익이 안 좋다. 자, 제가 가운데다가 이제 써놨죠. 자, 첫 번째, 입지가 좋고 순이익이 좋다. 이것은 입지가 좋기 때문에 바닥 권리금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, 순이익이 좋기 때문에 매도자가 영업 권리금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영업 권리금에 시설 권리금을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입지가 좋은데 순이익이 안 좋다. 입지가 좋으니까 바닥 권리금이 형성될 수 있다. 이런 거고, 순이익이 안 좋으니까 영업 권리금을 주장할 수가 없다. 대신에 그 점포에 시설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시설 권리금에도 비품이 좀 포함되어 있겠죠. 그래서 시설 비품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입지가 안 좋고 순이익이 좋다. 입지가 안 좋으니까 바닥 권리금은 형성될 수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순이익이 좋기 때문에 영업 권리금을 주장할 수가 있다. 이제 이럴 경우 시설 권리금을 포함해서 영업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다. 자, 마지막에 입지가 안 좋다, 순이익이 안 좋다. 이건 굉장히 매도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겠죠. 그래서 입지가 안 좋기 때문에 바닥 권리금이 없다, 순이익이 안 좋기 때문에 영업 권리금을 주장할 수가 없다. 결국에 남은 것은 시설, 비품, 권리금밖에 없다. 그러니까 이렇게 네 구간으로 나눠서 권리금을 산정을 해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자, 오늘은 간단하게 권리금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